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자, 주말이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뵙는데 주말은 주말답게 늘 말씀드리죠. 편안하게 저와 함께 이 시간만 주식 걱정하시고 그 이후에는 편안한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문주홍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은 강박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 시장 간략하게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은 변동성 장세예요. 쉽게 이렇게 막 덤벼드는 시장이 아니라 한 템포 이렇게 널찍해서 보고 시간에 좀 투자하시면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시간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변동성 장세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지금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받고 있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지루하면서도 좀 걱정스러운 그런 시장이 됐을 텐데요. 우리가 매매가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 마감이 됐으니까 저와 함께 상담 받으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문종 전문가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죠. 함께 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는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상담 지금 접수할 수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5,000원에 비중이 3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코프로 HN 우선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죠. 형제들이 다 안 움직였는데 요 종목만 막내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11만 8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을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언제 매도를 해야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에코프로 HN 비중 30%네요.
좀 많이 이제 실으셨는데 75,000원 가격 나쁘지 않아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 지금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딱 3개 있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N 이런 세 종목이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원래 환경 분야 쪽으로 에코프로 그룹이 환경 모태요 모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환경 쪽으로 해서 인수를 해서 기업명을 바꾸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환경 뭐 필터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HD 뭐 현대 그쪽에서 거래 관계를 갖고 있고요. 수익성도 영업이익률이 약 20% 정도를 좀 갖고 있어요. 상당히 좀 이제 안정적인 그런 회사인데 에코프로 그룹 하면은 이제 이 배터리 소재에 특화된 수직 계열화가 완벽히 잘 돼 있는 회사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환경 쪽에 특화된 계열사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에코프로 그룹사 차원에서 소재 쪽으로 배터리 소재 쪽으로도 앞으로 계속 성장을 좀 시키겠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배팅이 좀 나온 거죠. 아무튼 뭐 오늘 같은 이런 변동성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매수가 75,000원이면은 굉장히 좀 좋은 가격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좋은 가격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좋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오더라도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를 했을 때 물리지 않고 손절칠 걱정을 필요 없는 그런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유를 하고 비중이 30%라서 좀 많지만은 보유를 하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좀 따르실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비중이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입한 진입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봐도 좋겠다라고 상담 정리해 보겠고요. 계속해서는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레몬이고요. 네, 매수가는 5,810원에 8%요. 네, 레몬 매수하셨고 매수가가 5,810원에 비중 8%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으실까요? 네. 네.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제가 8,000 얼마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네, 추가 네. 매수를 진행을 했고 지금 매수 단가를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레몬 같은 경우에는 소재 전문 기업이죠. 나노 관련 사업과 전자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4,450원 추가 매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레몬이라는 회사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봐요. 유상분답을 한다고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처음 들어봐서 아무튼 잠깐 이제 기업의 내용을 잠깐 봤더니 뭐 나노 관련 사업을 한다고 나오고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기업 실적을 좀 이렇게 봤더니 기업 실적 자체는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기업 실적이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의미 없는 뭐 그런 부분을 좀 갖고 가고 있다. 실적을 잠깐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398억 매출에 66억 영업 적자고요.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뭐 330억 매출에 130억 적자. 매출이 그냥 평이하게 한 300억대 이렇게 좀 되는데 적자가 상당히 좀 많아요. 사실 이런 기업이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를 하실 때 보면은 사실 이제 앞전에 보면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은 이 앞전에 3월 달에 좀 많이 올랐었어요. 거의 뭐 더블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고 아마도 뭐 매수를 뭐 8,000원대 처음에 하셔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뭐 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종목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단 매수 시점에서 잘못된 단추가 깨졌다. 그리고 매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요. 우리 시청자분이 5,81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본절가가 대략적으로 봐도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는데 일단은 뭐 그냥 기다리셨다가 요 가격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 그러니까 5,000원에서 5,500원 정도가 좀 이렇게 넘어오면은 사실 매도를 해서 이렇게 좀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5,500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동종목은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저는 차트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차트는 잠시 이제 그 주가가
상대적인 위치가 확인을 할 때 좀 보는 거예요. 일단 기업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신청자분이 이렇게 진입하는 신청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보다나니까 TV에 방송을 네. 보면서 이제 전문가님이 이걸 좋다고 방송에서 매수해라고. 그게 뭐냐면은 전문가분들의 그 여러 가지 이 성향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매매 단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검색식을 통해서 그냥 계속 뿌려대는 뭐 단톡방이나 들어오면 뭐 종목 엄청나게 나열해서 드리잖아요. 그날 이슈되는 것들, 뉴스 이슈되고 뭐 그런 것들에서 뭐 10개, 20개 막 던져주잖아요. 거기서 한두 개 올라오고 뭐 1, 2%, 3% 오르면은 뭐 수익 났다고 막 하는데 절대 그런 거는 쫓아하시면은 여러분들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매매의 그냥 습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뿌려대는 전문가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주식을 그렇게 해서 하루 뛰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실 때는 기업 내용을 일단 보셔야 되고요. 기업 내용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시장을 먼저 살펴야 돼요. 이 시장이 과연 주도주가 있는 시장인가 없는 시장인가, 그리고 내가 어느 쪽에서 묻어가야 되는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은 TV나 유튜브 그런 거 보면은 막 수익 자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기법이 어쩌고 하면서 주권 검색식이 어떠고 하잖아요. 절대 주가는 검색식과 차트를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주가의 수익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면은 과연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 섹터가 뭔가. 지금은 배터리, 반도체, 엔터잖아요. 그 안에서만 놓으셔야 돼요. 물려도 거기서 무셔야지 나중에 회복이 돼요. 단순히 나오는 뭐 나노 산업이 어쩌고 해서 뭐 이슈 나오고 해서 뜬다. 최근에 무슨 뭐 초전도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번쩍번쩍 되니까 다 좋아 보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전문가가 추천하니까 이거 좋아서 샀다.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분 책임이라고. 그거를 가지고 진짜로 한번 더 생각하고 사야 되는데, 이거 네가 좋다고 해서 내가 샀는데 이게 빠졌어. 어떻게 할래? 그거는 누구도 하소연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종목을 사시면은 도움도 되고 배움도 된다고요. 어쨌든 정리를 해서 이 레몬이라는 종목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투자의 매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주가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추세가 일단은 계속 깨져 있잖아요. 이 깨져 있는 자리에서 보면은 이 회사의 어느 주식이든 망하지 않고서는 한 번의 반등은 온다고요. 그러면 이 까만색 요 선 라인이 한 5,300원 정도가 돼요. 네. 이 정도 가격이 오면 우리 시청자분은 매수가를 생각하셔가지고 못 파실 거란 말이에요. 안 파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파셔야 돼요. 네.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투자를 했으면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단타로 해서 나는 이거 몇 프로 먹을래 하고 딱 들어갔는데 확 올라가요. 내가 10% 먹고자 들어갔어요. 10%가 왔으면 20%의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 파셔요. 팔아야 된다고요. 내가 기업 내용을 모르고 샀으면은 파셔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파셔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다시 제가 말씀드린 5,300원이 왔어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은 내 매수가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잘못된 투자에 대한 주식 투자는 보장성 상품이 아니에요.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더 많이 원하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수익을 뱉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비어진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미 투자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손실은 감수하되,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왔을 때 제가 볼 때 5,000원에서 5,300원 정도는 기술적으로 한번 반짝대고 그런 부분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가차 없이 뒤도 보지 말고 파셔야 된다. 단타 네. 투자해가지고 이거 가다가 강제 장투라는 말이 있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계좌에 나는 장기 투자할래. 장기 투자가 아니죠. 그러다 보면 주식이 종목수가 막 10개, 20개, 30개 계좌에 계속 꽂혀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비중이 8%니까 전체 총 자산에서 이거 10% 손절 쳐봐야 비중 8%니까 시청자분 계좌에서 타격 입는 건 0.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을 줘서 5,5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종목명 후성입니다. 매수가가 14,500원에 비중 30%다라고 하는데 2차 전지, 리튬 전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후성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면 2.33% 밀려난 12,6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가 14,500원이다 보니까 현재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에서 탈출할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후성도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흔히 2차 전지 관련 그런 거 얘기할 때 사이드 종목이라고 하죠. 제가 메인 종목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피해 가세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메인 종목들은 저 위로 계속 날아가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놈이 더 계속 가요. 근데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말을 하면은 대부분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양극재만 해도 LLF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빠져서 반등이라도 한번 나올 부분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정확히 그 산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내가 심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서 말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차트 보고 양극재가 이렇게 해서 에코프롬에서 다 날아가니까 NF 이렇게 빠져 있어 바닥이야. 기업 내용 보니까 PER이 이렇게 돼. 그 전에 수급 논리가 있어요. 수급 논리가 있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다 못 가는 거는 그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그 핸디캡이 베일이 하나씩 블라인드가 걷어낼 때 가는 거예요. 후성이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무슨 환경이 뭐니 해서 나오면은 무조건 1순위에 찍는 게 후성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박 같은 것도 많잖아요. 안 가잖아요, 지금. 경쟁자가 많은 거예요, 경쟁자가. 주가 차트를 제가 그냥 한번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안 봐도 비디오라고. 그냥 딱 보면은 이건 벌써 그냥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박살이. 21년도에 이 당시에 이렇게 오를 때는 21년도에 이거 오를 때는요. 동박도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이미 이때 다 반영을 받은 거라고요. 그 뒤에 수익성이 개선이 안 되고 하니까 원위치에 다 온 거라고. 이렇게 올랐다가 산을 하나 제대로 그리고 이 원위치 온 종목은 여기서 반짝한다고 올 초에 배터리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해서 배터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올해 1, 2, 3월 달에는 웬만한 배터리 후발주 무슨 폐배터리, 송일하이텍, 세비캠, 서부트에서 별별 끝에 다 갔어요. 급등도 나오고 나노 신소재니 뭐니 해서 막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4월, 5월 그 중반부 이후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핵심만 하시라고 그랬죠. 앞으로 배터리가 다 같은 배터리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시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라는 산업을 말을 할 때는 정확히 이 섹터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알고 나서 추천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정말 껍데기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냥 차트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쳐요. 후성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시청자분 30% 비중이면 작지 않은 비중이라고요. 14,500원이요? 이거 한 번은 올 거예요. 한 번은. 이 앞전에 레몬이라는 종목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이 14,500원 근처가 온다. 굳이 나는 14,500원 고집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14,000원 부근에서 팔았는데 더 날아가요? 다른 정말 핵심은 그 이상 몇 배로 날아가요. 가격이 왔을 때 파셔가지고 핵심 쪽으로 돌리시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후성도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고 보다 핵심적인 종목을 공략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종목명이 CS 윈드, 매수가가 82,500원, 비중은 10%다라고 합니다. 이 CS 윈드는 풍력 발전한 종목이죠.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현재 1.66% 내린 71,300원에서 거래가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매수가를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등의 기회를 줄지 좀 우려가 스럽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CS 윈드 같은 종목은 굉장히 좀 좋은 회사예요. 풍력의 그 터빈 타워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좀 뭐 막 앞으로 좋아지는 거는 사실인데 그 수요, 그러니까 그 공급에 대한 그 수요, 그 부분이 아직 발주가 이제 좀 나와서 가야 되는데 그 텀이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비중이 10%에 82,500원이면은 좀 길게 끌고 가시면은 오히려 먹고 팔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차트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좀 우리 시청자분이 나는 절대 난 손절치고 못 팔겠다 하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다 보면은 요 가격이 그냥 제가 선은 이거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로 그냥 선을 하나 그으면은 요 가격이 한 87,000원, 85,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요 가격 정도 왔을 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저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시면은 다시 점검을 해드릴 텐데 아무튼 간에 좀 가지고 계시면은 요 자리 한 뭐 좀 더 내려오면은 뭐 한 뭐 6만 원 전후 여기서 한 10,000원 정도 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참고 견디시면 오히려 그냥 그 정도까지 좀 매수가에서 좀 약간 먹고는 팔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기업 자체 전망을 좋게 보고 계시죠. 매수가 부분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실까요? 대덕전자고요. 네, 대덕전자. 32,500원에 12%예요. 네, 매수가가 32,500원, 비중 12%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쇄 회로기판 제조하는 전문 업체이죠. PCB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네네. 종가 살펴보니까 2.3% 빠진 31,850원 매수가 소폭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32,500원에 12%. 일단은 가격상으로는 그리 진입 시점이 그리 좋은 예. 가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종목을 뭐 이렇게 손해 보고 팔 가격은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 뭐 PCB 쪽이 최근에 예. 사실 PCB가 그렇게 예. 뭐 영업 마진이 좋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심택이나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었고 이것들이 이제 그 시점에서 최근에 AI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가 띄우면서 이스페타시스가 먼저 날아갔잖아요. 네. 그게 날아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조명되는 게 야 이게 날아갔으니까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심택, PCB 예. 대표주들 그런 것들이 예. 좀 부각돼서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보통 증권사 리포트나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될 겁니다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네.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 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은 32,500원이면 이미 1단계 상승을 하고 마디가 좀 꺾여 내려오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네.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 어쨌든 뭐 가지고 계시면은 오히려 12% 비중이니까 뭐 기술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네.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요 무렵 아니면 뭐 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딱 봐도 그냥 요 자리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요 꺾였다가 다시 요거 딱 올라왔었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 주가라는 게 사실 좋다고 나오면은 처음에는 이게 좋은가 뭐 이렇게 가요. 이게 더디 가잖아요. 그냥 요 그림만 봐도. 그러다가 네. 눌렀다가 갑자기 이틀 만에 팍 올라버리니까 이때는 네.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모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했던 가격에서 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IT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다고요. IT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길게 놓고 볼게요. 그냥 요 정도로.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 텀이 여기서 21년도, 22년도에 이때 한번 텀이 왔었어요. 한번 네. 삼성전자하고 그런 IT들이 오를 때. 그래서 이제 얘들이 작년에 그 인플레이션 뭐 그런 버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IT 전반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도 지금 적자가 계속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AI 수요로 요거 올른 거고 요 고점을 일단 벗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은 혹시라도 나는 네. 이 종목으로 해서 좀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좀 긴 호흡으로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뭐 내년 1분기 그렇게 되면 이 IT 쪽 있잖아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한 번의 기회가 와요. 제가 말하는 좋은 가격. 그게 이제 도달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한 뭐 3만 원이 만약에 깨지는 자리, 3만 원이 좀 깨지는 자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뭐 지금 12%니까 현금이 혹시 있으시면은 뭐 한 20% 정도 비중까지 뭐 해서 채워가지고 3만 원이 깨지면요? 예, 3만 원이 깨지는 시점부터 요 3만 원이 깨지는 요 올라오는 60선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요 초록색 선이 62평선이거든요. 요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리가 흔히 그냥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 정도 왔으니까 여기서 반등 한번 줄 거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라리 깨지는 게 더 회복이 빠르다. 그렇게 본다면은 요 자리, 그러니까 3만 원이 요 3만 원이에요. 그럼 3만 원이 깨지는 요 자리 있잖아요. 3만 원이 깨져서 뭐 2만 7천 원, 2만 5천 원 그 자리가 오면은 차라리 그러니까 한 20%를 산다면 8%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2% 단위로 그냥 2%, 1,000원 단위로 떨어질 때마다 나는 더 사볼래 하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단가가 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또 하반기 정도 돼서 좀 이제 전체적인 IT나 뭐 전체적으로 풀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시세가 나서 기회가 된다면 저 전고점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우선 시장을 가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가 아니라 이달 한 달하고 이달 한 달을 먼저 보세요. 이달 한 달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 요인이 많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 중에 혹시라도 시장 변화 요인이 좀 많이 나와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막 떨어진다 하면은 이것도 안 좋네 하고 나 또 주식해서 망하겠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러면서 빠지면 빠질수록 야 이거 나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시청자 지금 상담하시는 분 말고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됐다 뭐다 하면서 뭐 어쩌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혹시라도 그와 비슷한 게 또 나와서 또 빠진다 하면은 야 이거 진짜 내가 그 잡주들 팔아서 진짜 좋은 종목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현금 있는 거 가지고 나는 더 살래.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조금씩 모아가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는 유튜브 상담을 하나 볼까 합니다. 한미 반도체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47,050원, 비중이 25%라고 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HBM용 본딩 장비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해서 신공장을 오픈했다 이런 소식도 있죠. 지금 다만 매수가를 소폭 이탈하면서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4% 넘게 밀려나면서 46,95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빠르게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47,050원, 25%. 가격도 좋은 가격이 아니고 게다가 비중도 너무 과했다. 좋지 않은 가격의 비중을 너무 욕심을 냈다. 과욕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 다만 나는 절대로 손절을 못 치겠다 하면은 이 종목 많이 내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를 감내하면은 분명히 결실은 또 맺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아무튼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혹시나 오늘 46,950원인데 그러면 지금 매수가 9근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거는 제가 그냥 봐도 이거는 뭐 그냥 최근에 산 거예요. 최근에 샀으면은 지금 이 정도 이 차트의 이 높이 제가 그 연초에 2월 달에 요 방송을 통해서 요 말씀드릴 때가 여기입니다. 15,000원 전후. 앞으로 AI 반도체 하면서 이스페타시스하고 이거하고 이오테크닉스하고 인텍플러스라는 종목, 네 종목을 딱 찍어드린 때가 여기예요. 자, 여기서 300% 올랐어요. 이 300% 오른 자리에서 좋다 하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수직 급등을 한 자리에서 버블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만큼 손실을 감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먹으려고 들지 마시고 지금 당장 먹으려고 들지 마시고 운이 좋아서 월요일이라도 갑자기 반도체가 빡 오른다. 뒤도 보지 말고 챙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하게 소통을 좀 해보고 싶다, 지금 시간이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전략들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하시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우리 문종 전문가님께서 강의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이 일부에서도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대충 이렇게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강의 내용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강의 내용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엊그제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해가지고 네, 뭐 시끌시끌하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혹자들은 뭐 과거 2011년도를 비교하면서 그냥 무작정 그 급반등을 할 거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그 점검을 해드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락으로 빠지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바로 강의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은 뭐 지금 보면은 요게 2011년도 8월 2011년도 8월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예요. 자, 2011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8월 15일 날 S&P 미국 3대 지수가 S&P와 무디스, 요번에 이제 강등한 피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S&P와 무디스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고 피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이드 평가기라고 좀 보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S&P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했어요. 지난 이제 요번에도 보면은 올해 5월 6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약간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뭐 무난하게 좀 됐었죠. 요 당시에도 6월 달에 그 셧다운이 나왔죠. 계속해서 그게 협상이 안 됐었어요. 오바마 정부 때. 자,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가서까지도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S&P에서 경고를 줬죠. 이 당시가 뭐냐면은 요 옆에 보면은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서 이미 시장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재정 부담이 많았던 거죠. 이번에도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재정 부담이에요. 미국의 재정 부담.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경고를 계속 주다가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S&P에서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을 시켜버린 거죠. 자,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가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 S&P 500 지수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16% 급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가 22%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가.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급락한 게 마찬가지로 25%. 자, 25% 급락을 했었어요. 자, 지금 시점에서 이제 또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옛날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올라서 뭐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때는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서 3년 동안 우리나라 지수도 8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2008년도부터 이때까지. 그러면 이때 뭐가 올랐냐? 현대기아차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현대기아차가 계속해서 안쪽에 있다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2009년도부터 자동차 소비 넘버1이 된 시대예요. 그때 전부 다 도요다니 뭐 GM이나 포드 같은 거는 전부 다 리콜이며 지금 국가부도 돼가지고 난리 나고 막 하는데, 현대기아차는 계속해서 투자를 했죠. 상해 공장 찍고 찍어내는 대로 팔린 거죠, 그냥.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주도주가 됐었고요. 자, 이 당시에 이미 시세들이 엄청난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올랐어요. 3년 동안 지수가 뭐 800포인트에서 그렇게 2200까지 갔으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장이 되는 시기에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5%씩 이렇게 빠진 거고. 자, 그 뒤로 급등을 해서 간 게 아니라 우리는 이때부터 2011년도부터 10년 동안 박스피가 된 거예요. 박스피가. 계속해서 박스피가 이게 이어지는 게 우리나라는 진행이 돼 왔고요. 자, 지금 막연히 이때를 비교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게, 이거는 지금의 자리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 이만큼 올라서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어쩌느냐 금리 인상을 해서 우리가 거의 30% 이상 하락을 한 뒤에 지금 회복기란 말이에요. 회복기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갑자기 벼랑간에 툭 나온 거죠. 이미 피치에서는 이제 5월달 그 부채 한도 협상이 뭐 약간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피치라는 회사가 S&P 무디스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피치라는 회사가 그냥 경고를 준 거예요. 이거 자꾸 늘어지면 우리가 신용등급 한번 들춰볼 수 있어라고 한 건데 그거를 그냥 행한 거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큰 충격이 없다. 왜? 자, 앞서 2008년, 2009년도에는 이미 3년 동안 우리나라 지수도 전 세계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2008년도부터 버냉키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로 했죠. 달러를 그냥 헬리콥터 태워서 막 뿌리던다고 해서 그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이번에도 미국이나 전 세계 글로벌이 코로나 때문에 딱 4년 차예요. 그때 전부 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이 4년 차에 와서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남유럽 국가들, 뭐 스페인을 필두로 해서 뭐 그리스, 뭐 이탈리 해서 포르투갈 전부 다 그냥 부도났었잖아요. 어지러운 그런 환경이었고 지금은 글로벌리가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누차 그런 말씀드렸죠. 올해 그 4월부터 계속 이제 5월, 6월 특히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2,600이 넘어서부터는 너무 덤벼들지 마시고 그냥 한 발짝 물러시고 핵심에 머무시는 게 좋다. 잡초들 털고. 근데 그게 결과가 지금 최근에 나왔잖아요. 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핵심주들은 그 자리에 맴돌고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개별 잡주들은 막 하루에 뭐 100개 오르는데 뭐 1000개씩 빠지잖아요. 그게 최근에 한두 달 동안 연출이 됐어요. 반에 반토막 나고. 여러분들 CDF 계좌 그 사태, CFD 계좌인가요? 그 사태가 5월 달에 났었잖아요. 그 뒤로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뒤로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개별주들이 수급 게임을 할 때 그 계좌가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 중단돼 버렸잖아요. 나락으로 빠지는 거라고요. 다만 핵심주들은 어떻게? 지금 변동성이 크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 크게 없는데 시장의 에너지는 약간 약화가 되고 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2,600에서 2,700 정도 찍어봐야 결국은 핵심주만 반등하고 상승하고 결국은 수급이 모아지는 건 그쪽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다운 조정이 사실 올 1월부터 올 6월 달까지 7월 달까지 지수가 막 오르는 동안에 주식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어요. 회복에 대한 기대로 해서 계속 배터리 섹터를 빼고는 회복에 대한 기대 그걸로 해서 주가 반영이 뭐 몇백 프로씩 막 올랐잖아요. 그럼 주식은 한두 끝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이라는 걸 필요로 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이 딱 그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시기에 아무리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좋은 가격이 아니면은 차라리 다음 텀에 나는 살래. 설령 내가 그걸 안 샀는데 날라갔어. 그 종목이 날라가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은 숨을 죽이고 있다가 더 많이 날아갑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덤비는 시기가 아니라 주가와 시간을 막 쫓아다니지 마시고 지금은 회복기에서 그런 조정 파동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좋은 가격이 왔구나 하고 서서히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런 자세만 갖고 계시면 된다. 제가 볼 때는 앞서 이제 앞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이 S&P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일본의 그 통화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본의 통화 정책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8, 9월 사이에 한 번 정도의 그런 부분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도 프로그램 매매 오늘은 어떻게 됩니다 막 하는데 사실 보면은 계속 흔들고 나서 결국은 제자리 갖다 놓고 흔들고 나서 제자리 갖다 놓고 좀 더 과하다 싶으면은 그냥 온팡 그냥 때려가지고 원위치 그냥 급락시켜서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게 변동성이에요. 그게 결국은 지수가 2100부터 2650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올해 6개월 동안 25%가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48% 올랐어요. 지수가.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상반기 동안에 평균적으로 40% 이상은 1억을 투자하셨으면 1억 4, 5천은 돼야지 내가 주식 좀 했구나. 이것저것 기웃대지 않고 주식 좀 했구나. 지수와 같이 연동을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본전한 거예요. 본전.
최소한 제 강의를 듣고 정말 적극적으로 덤벼들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물러서서 좀 있다 보면 좋은 기회가 와서 제 강의를 잘 눈여겨 듣고 하신 분들은 거의 뭐 100% 이상의 계좌가 1억을 투자했으면 2억이 됐을 거라고요. 실제로 우리 로란톡에서 배터리 그렇게 강조 드리고 제가 반도체 서버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거 같이 올라타서 그 이상 수익 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은 막 덤비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한미반도체 47,000원 막 그러는데 제가 2월 7일 날 15,000원, 16,000원대 말씀드리고 그거 올라타신 분들도 계세요. 이스페타시스 4만 원인데 아까 뭐 왔다 갔다 해서 막 떨어지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노란톡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8,000원, 9,000원에 자 결국은 되돌려 보자고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몇백 프로가 올랐어요. 근데 시장은 여러분들 생각은 더 갔으면 좋겠죠. 더. 그거는 과욕이다. 탐욕이다. 시장은 그만큼 먹여줬기 때문에 더 먹여주기 위해서는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명분이 결국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뭡니까?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잠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통화정책이다. 그건 글로벌 엔캐리 자금이 결국은 주식시장은 수급의 논리예요. 글로벌의 자금 중에 엔캐리를 통해서 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일시적으로 약간 삐걱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내관이다. 하지만 그걸로 해서 뭐 이렇게 또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온 뉴스나 온 뭐 그 지식이 덜 된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말 뭐 그냥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또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주봉, 월봉이에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다가 7만 원 전후에서부터 제가 6월 달 요 드는 시점부터 삼성전자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거기서 욕심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거기서 빵빵 치고 나갈 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대감이고 실적으로 넘어온다. 근데 최근에 어떤 게 있냐면은 배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엄청나게 반짝대고 해서 급등락을 해서 30% 급등락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배터리 끝났다. 이제 반도체야. 배터리 뭐 이제 떠드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반도체 이거 배터리 이렇게 죽으면은 반도체하고 바이오로 갈 거야. 시장은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반도체가 더 많이 빠져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논리적인 어떤 그런 뷰를 가지고 보셔야지 단순히 가격의 논리로 보시면은 정말 겉핥기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실 때 투자잖아. 매매를 통해서 몇 프로짜리 수익은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투자 수익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는 반환 보증금이다. 그 정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20% 미만은 반환 보증금이다. 언제든지 털릴 수 있는 가격, 원위치 올 수 있는 가격. 하지만 요번에 이렇게 시장을 배터리가 이제 뭐 죽으면은 반도체가 갈 거고 바이오가 갈 거고 그동안 죽었던 무슨 뭐 화장품이니 카카오 엔터니 뭐 그런 거 갈 거다. 최근에 좀 오르니까 또 거기에 삐걱대고 한다고요. 거기에 휘말리시면 여러분들 계좌 정말 답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6월 7월 달에 지수 2,600 가고 삼성전자 7만 전자 오고 하니까 그리고 하이닉스가 12만 원 오니까 어땠어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뭐 HBM에서 뭐 수요가 얼마냐면서 온 뉴스가 전부 다 반도체였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죠. 부담스럽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이스페타 씨가 뭐 최고의 주도주자여서 4만 원인데 그거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한미반도체 조금 전에 상담을 드렸지만은 47,000원 5만 원인데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단 말이에요. 반도체 이제 죽으면 이쪽이다. 앞을 못 보는 거죠. 앞을. 시장의 전체적인 뷰를 못 보고 겉핥기로 보시는 거라고요. 배터리도 그렇습니다. 배터리도 제가 핵심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핵심을 안 빠지잖아요. 지금. 오히려 더 올라가잖아요. 그 주변을 자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폐배터리 힘들다 그랬죠. 무슨 2030년, 40년 투자는 무슨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동박,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분리막, SK IET 반짝은 가죠.
반짝은 잠깐 최근에 보면 삼성바이오로이스 반짝대죠. 뭐 아무래지 뭐 이 LG생활건강 잠깐 반짝대죠. 카카오 네이버 반짝대죠.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드디어 뭐 하이퍼클로버인지 뭐 X인지 뭐 그거 하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1,000억 들어왔어요. 1,000억. 그게 외국인 매수 돈입니까 그게? 워낙에 박살이 났으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반도체도 쉬죠. 배터리도 쉬죠. 주도하는 섹터가 잠시 쉬니까. 왜 쉬겠어요? 몇백 프로씩 올랐으니까. 저희 같이 하시는 고급방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고 그걸 지키고 있어요. 하반기를 그 이상 못지않게 더 큰 기회로 성장을 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자, 주식은 매매 횟수가 수익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기다리면 좋은 자리가 와요. 좋은 자리가. 그런데 자꾸 덤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장이 그렇게 반도체가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반도체 갈 거예요. 반도체 갑니다. 반도체 이제 저거 하니까 뭐 그동안 소외됐던 뭐 바이오 갈 겁니다. 화장품 갈 겁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면은 우리가 증권 시장이 IQ 200이라고 하잖아요. 자, 주식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내가 수익을 정말 챙겨서 성공하는 투자는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기다리는 지금 한 템포 뒤로 해서 기다리는 거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분들은 온갖 매체에서 수익 자랑 많이 하잖아요. 차트 기법 가지고. 무슨 기법, 뭐. 그래 와서 추천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개별주, 테마주, 이슈주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따라할 수 있어요? 그건 프로의 영역이야, 프로. 전업 투자자가 정말 나는 하루 뭐 10만 원, 뭐 50만 원 그거 벌고 끝. 빨리 탁 해서 종목 딱 추려놓고 바짝대는 거 먼저 선점해서 딱 들어가서 끝내는 트레이더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초보나 주식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테마 이슈, 기업의 내용을 보고 시장의 전체 환경을 보고 하셔야 된다고. 그걸 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시기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충분한 조정이 오고 좋은 가격이 올 때 해도 늦지 않아요. 한두 달 참는다고 여러분들 무슨 뭐 주식에서 큰일 생기나요? 아니에요. 여유 있게 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매매하는 경주마처럼 막 달리는 게 아니라 본업에 충실하시고 여러분들 회사 다니고 사업하시고 뭐 놀러 다니는 게 또 이 본업이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사고 팔고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기가 정말 좋은 기회의 휴식기다. 에너지를 좀 모으는. 그것만 지나면은 여러분들도 하반기의 계좌가 어마어마하게 또 크게 바뀔 거예요. 제가 지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차분히 준비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전체 시장 뷰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교육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시간과의 싸움이 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내용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좀 더 소통을 이어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행했던 종목 상담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2부 핵심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M 매수가가 현재 75,000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매수 자리가 좋으니까 더 들고 가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레몬은 반등이 나온다 싶으면 매수가 부근에서 종목 교체, 핵심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전자 3만 원 이탈한다 싶으면 추가 매수하셔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까지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강의까지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